몽이는 사람처럼 기억을 지닌 개이다. 그리고 몽이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유산이다. 겨울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마당 끝자락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몽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주인을 그리워하는 충직한 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유는 알고 있었다. 저 눈빛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몽이는 기억을 가진 개였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27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8년 전 도윤이 21살이던 겨울이었다. 도윤아, 나와봐. 아버지가 마당에서 부르는 소리에 도윤은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나갔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다. 아버지 옆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아버지, 이 아이는요? 이 아이의 이름은 몽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는 평소 동물을 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개를 데려오다니. 어디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냥 인연이 되어서. 아버지의 대답은 늘 그랬듯 애매했다. 하지만 몽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달랐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얘는 특별한 아이다. 꼭 지켜줘야 해.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과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몽이는 정말 특별했다. 다른 개들과는 달랐다. 몽이는 사람의 표정을 읽었다. 아버지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다가가 발치에 누웠고 도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슬그머니 옆에 와서 머리를 기대게 해주었다. 화분에 물을 줄 때면 호스를 물어다 주고 아버지가 밤늦게 책을 읽을 때면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다. 몽이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보다 똑똑할지도 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때마다 몽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몽이는 가족이 되었고 도윤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몽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 곁에 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하루 종일 마당 끝자락에서 뒷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몽아, 밥 먹자. 도윤이 사료를 들고 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산책을 시키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저 산을 바라보며 가끔씩 낮게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왜 그러는 거야? 도윤은 몽이 옆에 앉아 함께 산을 바라봤다. 무엇을 그리 간절히 바라보는 걸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형 진우는 그런 도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도윤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개들도 사람을 잃으면 슬퍼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몽이는 더욱 이상해졌다. 밤마다 마당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고 가끔씩은 허공을 향해 짖기도 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몽이가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몽아, 어디가? 도윤은 급히 몽이를 따라갔다. 달빛의 의지에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몽이는 마치 길을 외우고 있는 듯 거침없이 올라갔다. 여기가 어디야? 몽이가 멈춘 곳은 작은 평지였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와서 도시락을 먹었던 곳이었다. 몽이는 그곳에서 다시 산 아래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앉았다. 도윤은 몽이 옆에 서서 먼 산을 바라봤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구나. 몽이가 도윤을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온 가족이 산소에 올랐다. 도윤과 형 진우 그리고 몽이까지. 몽이는 평소와 달리 예배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몽아, 조용히 해. 하지만 몽이는 계속 흙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소 옆 작은 언덕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야, 몽아, 그만해. 진우가 소리쳤지만 몽이는 멈추지 않았다. 발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뭘 찾는 거야? 도윤이 몽이를 말리려고 다가갔을 때 삽질하던 몽이의 발톱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뭐지? 도윤이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것 같았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이게 뭘까? 진우도 다가와 상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쓰레기겠지. 하지만 몽이는 상자 주변을 맴돌며 계속 냄새를 맡았다. 마치 이것을 찾고 있었다는 듯이. 집에 가서 열어보자. 도윤이 상자를 들어 올렸을 때 몽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6개월 만에 보는 몽이의 웃는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을 때 도윤은 숨이 멎을 뻔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녹음기,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젊었을 때의 모습이다. 하얀 코트를 입고 연구실 같은 곳에서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몽이와 똑같이 생긴 어린 개가 있었다. 이게 몽이야? 하지만 사진은 오래된 것 같았다. 최소 20년은 된 듯했다. 몽이는 8살인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을까? 수첩을 펼쳤을 때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도윤의 손이 떨렸다. 도윤아, 만약 내가 이걸 본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란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지쳐 있었다. 도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모를 거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남겨둔다. 도윤은 녹음기를 꽉 잡고 들었다. 몽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27년 전 나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했다. 공식적으로는 동물의학연구소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실험을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기억, 이식 실험이었다. 동물의 유전자에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주입하는 말도 안 되는 실험이었다. 도윤은 몽이를 바라봤다. 몽이는 녹음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몽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확히는 몽이의 어머니였지. 001호 실험체. 우리는 그 아이를 그냥 몽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는 다른 개들과 달랐다.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이해했다. 그리고 기억을 할 수 있었다.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실험은 너무 잔인했다.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수첩을 넘기자 실험 기록들이 나왔다. 복잡한 수치들과 함께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실험체 001호 인간의 감정 반응 90% 이상 일치. 기억 저장 능력 확인돼.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다. 결국 나는 몽을 데리고 연구소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몽은 여기서 새끼를 낳았다. 지금의 몽이가 바로 그 새끼 중 하나다. 도윤은 몽이를 다시 바라봤다. 몽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몽이는 어머니로부터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 기억을 저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들어있다. 녹음기가 꺼지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만약 언젠가 그들이 몽이를 찾아온다면 너는 몽이를 지켜줘야 한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녹음기를 다 들은 후 도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몽이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아이가 정말 실험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니.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니. 몽아, 도윤이 몽이에게 다가가자 몽이는 처음으로 도윤의 손을 핫찼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전해졌다. 내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들어오고 있었다. 도윤아, 뭐 하고 있어? 형, 이거 봐. 아버지가 남긴 거야. 도윤이 수첩과 녹음기를 보여주자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몽이가 찾아줬어. 형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뭐가?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도, 몽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도. 도윤은 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 그들이 누구야?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찾았습니다. 실험체가 여기 있어요. 도윤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형,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도윤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몽이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 그때 몽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다.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았다. 몽아, 도윤은 몽이를 따라 뛰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 앞에는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실험체 001 비율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몽이는 실험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라고. 도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특수한 장비를 들고 몽이에게 다가왔다. 그때 몽이가 움직였다. 몽이는 도윤 앞에 섰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몽이의 모습이었다. 실험체가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제를 사용하세요. 그들이 마취총을 꺼내려는 순간 몽이가 도윤에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도윤의 소매를 물고 뒷산 쪽으로 끌어당겼다. 몽아, 어디로 가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몽이를 따라 뛸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이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알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것처럼. 저기다. 포위하세요.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몽이는 더욱 빨리 뛰었다. 도윤은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몽이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때 몽이가 멈춘 곳은 거대한 바위 뒤였다. 몽이는 바위 틈새로 들어가라는 듯 도윤을 바라봤다. 여기로 들어가라고? 좁은 틈새를 지나자 작은 동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벽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연구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만들어둔 비밀 장소였다. 몽이가 특정 버튼을 발로 눌렀다. 그러자 모니터가 켜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도윤아,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위험한 순간이 왔다는 뜻이겠구나. 화면 속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다. 몽이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다. 그 아이의 기억 속에는 그 연구소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지. 도윤은 몽이를 바라봤다. 몽이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몽이를 찾고 있는 거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면 속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증거를 여기 저장해뒀다. 그리고 몽이, 그 아이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이곳을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이 없구나. 몽이가 도윤에게 다가와 USB를 물어다 주었다. 그리고는 도윤의 손에 코를 비볐다. 몽아, 몽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동굴에서 나온 도윤과 몽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방에서 손전등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손에는 마취총이 들려 있었다. 실험체를 조용히 넘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몽이는 실험체가 아니야. 도윤이 몽이 앞에 섰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 가족이야. 감상적인 말은 집어치우세요. 그것은 국가 기밀에 관련된 실험체입니다. 그때 몽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몽이가 짧게 짖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몽이를 바라봤다. 마치 몽이의 목소리에 무엇인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몽이가 다시 짖었을 때 도윤은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연구소의 차가운 복도, 철창 안에 갇힌 동물들, 그리고 실험대 위에서 고통받는 생명들. 이게 몽이의 기억인가? 몽이는 자신의 기억을 도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닌 직접 목격한 진실을.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몽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둘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해. 저 개가 뭔가 하고 있는 건가? 그때 진우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추격자들과는 달랐다. 도윤아, 형, 미안해. 내가 늦었다. 진우와 함께 온 사람들은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사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진우가 도윤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이걸 틀어봐. 녹음기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진우야, 도윤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몽이를 지켜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몽이를 찾아온다면 세상에 진실을 알려달라.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언론은 27년 전 비밀 실험의 존재를 보도했다. 그리고 몽이의 이야기는 전국의 화제가 되었다. 실험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자란 게, 기억을 가진 게 몽이의 진실. 27년간 숨겨진 비밀 실험 폭로.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다. 몽이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몽아,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몽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도윤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며칠 후 정부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비밀 실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도윤은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몽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몽이를 지켜줘서. 아버지, 이제 몽이도 자유로워졌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지.
아버지가 몽이를 쓰다듬었다. 꿈속의 몽이는 새끼 강아지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몽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거야. 이제 그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꿈에서 깨어난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자신의 발치에서 자던 몽이가 보이지 않았다. 몽아? 집 안을 찾아봤지만 몽이는 없었다. 마당으로 나가니 몽이가 평소 자리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몽아, 왜 나와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몽이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행동학 연구소에서 온 박 박사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몽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몽이를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실험을 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박 박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몽이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치료견이나 안내견처럼 말이죠. 치유견이요? 네. 몽이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몽이를 바라봤다. 몽이는 박 박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박 박사의 손을 핥았다. 몽이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몽이를 쓰다듬었다. 몽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세상에 숨어 있기만 한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몽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몽이의 특별한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몽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몽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도윤은 몽이와 함께 아동병원을 방문했다. 안녕, 몽이야. 병실에 누워있던 작은 소녀가 몽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8살 소희였다. 소희야, 이 친구가 몽이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해. 몽이는 천천히 소희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희의 작은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다. 와, 몽이 코가 차가워. 소희가 깔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소희의 웃음이었다. 엄마, 몽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소희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몽이를 바라봤다. 정말 신기해요. 소희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건 오랜만이에요. 몽이는 소희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소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처럼. 몽아, 고마워. 도윤은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몽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몽이는 매주 병원을 방문했다. 아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몽이가 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간호사들도 몽이를 반겼다. 마치 마법 같아요. 아픈 것도 잊고 웃고 놀아요. 어느 가을날 도윤은 몽이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몽이가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이제 몽이는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몽이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가끔씩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몽아.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도윤은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도윤아, 몽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버지,
몽이가 도윤의 손을 핫찼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전해졌다. 그날 밤 도윤은 또 꿈을 꿨다. 꿈 속에서 아버지와 몽이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몽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죠? 응. 그 아이는 사랑을 기억하는 법을 아는 아이야.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몽이는 실험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자랐어. 그래서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꿈에서 깨어난 도윤은 몽이를 바라봤다. 몽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3년이 지났다. 몽이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료견이 되었다. 여러 병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몽이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가 몽이를 만난 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치매인데 몽이를 보면 항상 웃으세요. 몽이의 특별한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박 박사는 몽이를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몽이는 인간의 감정 상태를 96%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다. 몽아, 넌 행복해? 저녁마다 산책을 하며 도윤은 몽이에게 물었다. 몽이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런 몽이를 보며 도윤은 확신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봄날 도윤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도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대학 동기인 지연이가 프러포즈했다. 몽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몽아, 어떻게 생각해? 몽이는 지연이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증인의 표시였다. 몽이도 찬성하는 것 같은데? 지연이는 웃으며 몽이를 쓰다듬었다. 결혼식 날 몽이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결혼 반지를 목에 걸고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는 링베어러였다. 몽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 도윤은 몽이를 안으며 말했다. 1년 후 도윤과 지연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몽아, 이제 너도 형이야. 작은 아기를 바라보는 몽이의 눈빛은 따뜻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몽이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주었다. 몽이가 진짜 아기를 지켜주는 것 같아. 지연이는 신기해했다. 아기가 몽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된 것 같아. 아기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빠, 몽이가 말해요. 아직 말이 서툰 아기가 몽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라고 말한다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도윤은 깜짝 놀랐다. 아기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몽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윤은 몽이를 자세히 관찰해 봤다. 몽이가 아기 옆에서 낮게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아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설마 몽이가 아버지의 기억을 아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아기는 더 신기한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몽이 사랑한대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몽이가 착한 아이래요. 그리고 아빠를 잘 지켜달라고 했대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몽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몽이도 나이가 들었다. 12살이 된 몽이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몽이, 오늘은 좀 쉬자. 도윤이 말했지만 몽이는 여전히 병원 방문을 고집했다. 아빠, 몽이가 일하고 싶어 해요. 이제 5살이 된 아들 민준이가 말했다. 몽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민준이는 몽이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마치 몽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민준아, 몽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몽이가 말해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그날도 몽이는 병원을 방문했다. 비록 걸음이 느려졌지만 환자들을 만나는 몽이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몽이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백발이 된 할머니가 몽이를 쓰다듬었다.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몽이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갖찼다. 그 작은 행동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가을날 몽이는 갑자기 뒷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몽아, 어디 가려고? 도윤과 민준이는 몽이를 따라 산길을 올랐다. 몽이는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올라갔다. 도착한 곳은 8년 전 아버지의 비밀 저장소가 있던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 아빠와 몽이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야. 몽이는 그곳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몽아, 너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몽이가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몽이가 말해요. 민준이가 몽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고맙다고 해요. 아빠가 자신을 지켜줘서.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야말로 고마워. 몽아, 너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그날 밤 몽이는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다. 몽이는 13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몽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원 환자들, 의료진, 연구원들, 그리고 몽이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몽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몽이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추도사를 들으며 도윤은 깨달았다. 몽이는 단순히 실험으로 태어난 개가 아니었다.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몽이가 잠든 곳은 아버지의 산소 옆 작은 언덕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몽이, 기억을 가진 개, 사랑을 전한 친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전해질 뿐이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민준이는 수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능력을 보였다. 아빠, 제가 몽이한테서 물려받은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몽이의 기억이 너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 민준이는 몽이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몽이야, 나도 너처럼 동물들을 도와줄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게.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몽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다. 꿈 속에서 아버지와 몽이가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다. 둘 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몽이. 도윤이 부르자 둘이 돌아봤다. 도윤아, 고마워. 몽이를 잘 키워줘서. 몽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하찼다. 꿈에서 깨어난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몽이는 떠났지만 그 기억과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민준이를 통해 그리고 몽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전해질 뿐이다. 몽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억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다. 몽이는 그런 기억의 전달자였다. 실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한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몽이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따뜻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